자, 그래서 제가, 국어를 일단 저라면 어떻게 해보라고 아이한테 얘기를 할 것 같으냐면, 중3이지만 고등학교를 어떤 고등학교 시험 수준이나 고등학교 어떤 뭐 수능 스타일이든 모의고사든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엄청나게 그 중학교 때 국어와 고등학교 때 국어는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괴리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지문의 양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래서 그러한 연습이나 준비를 아이들이 겨울방학 때 충분히 해서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주는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일단은 예비 매산문 매산비 시리즈가 있어요. 저는 이 매산문 매산비 시리즈를 참 권하는데 하루치 하루치가 있기 때문에 분량을 나눠서 하기가 좋다는 점과 해설집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해설집을 너무나 잘 돼 있어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일단은 풀어보고 맨땅 헤딩하듯이 풀어보고 다 틀리더라도 내가 이걸 왜 틀렸는지를 그 해설지를 보고 감을 익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예비 매산문 매산비 시리즈를 혼자 공부를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모든 국어 지문이 마찬가지예요. 배운 적이 없는 게 많이 나오죠. 예, 그리고 뭐 수능 지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연계도 많이 되기는 하지만 처음 보는 지문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에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걸 아예 저는 그냥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얘네들이 이제 정시가 조금 중요해지는 시기이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내신만 막 주구장창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일단 저는 그냥 문제 풀어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틀린 거에 대해서는 답안지에다가 밑줄 그으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거기다가 다 정리를 다시 한번, 예, 문제에다가 지문에다가 다 정리를 한 번씩 이렇게 베껴서 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희가 얘기하다시피 하루에 2시간 정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매산 문을 먼저 하든 매산 비를 먼저 하든 오전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은 방학 때 지원이랑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잠깐만 얘기가 좀 셀게요. 자, 뭐냐면 오전에 똑같이 국어, 예, 그 다음에 국어를 보고 나서 2교시를 우리가 수학을 보죠. 그리고 나서 밥을 먹고 영어를 보고, 그 다음에 영어를 본 다음에 탐구를 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전에 이것도 우리가 모르지만 은근히 이렇게 몸에 이렇게 배어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예. 그래서 그냥 이때부터 그냥 저는 지원이한테도 그냥 오전에 국어를 하고, 그 다음에 수학을 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뭐 영어를 하고, 뭐 탐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던지, 아니면 수학하고 이제 원래 하루에 3과목 정도만 잡고 하는 거니까 국어, 수학, 영어를 어쨌든 적절히 끊어서 순서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침에 가서 이렇게 좀 워밍업 한다 생각하고 매산문이나 매산비를 오전에 한 하루치씩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전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좀 하고 자기가 밑줄 그으면서 공부하는 거를 습관이 되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5문제 정도, 뭐 11문제 있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지문 3개가 있거든요. 지문 3개에 이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중3 때 이거를 아이들한테 꼭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씩 안 접해보신 부모님들은 아이랑 반드시 서점에 가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는 것들도 그냥 어머님이 사지 마시고 아이한테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여주시고 그런 것들을 아이가 고를 수 있는 그 제스처가 되게 유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이한테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윤혜정의 나비효과라는 굉장히 수준급의 그 EBS 국어 1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윤혜정 선생님의 나비효과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비효과라는 강의가 굉장히 긴 거는 막 1시간 반짜리도 막 1시간 넘는 것도 많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적절히 잘 잘라서 분배를 해서 아이가 윤혜정 나비효과 강의를 하나 들으면서 풀어보면 좋겠고, 그거랑 같이 강의만 듣고 이렇게 딱 말면 다 잊어버리니까 나의 첫 오감도 시리즈라고 예비 고1들을 위한 오감도 문제집이 있어요. 이 오감도 시리즈도 학원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쓰는 국어 문제집이에요. 근데 이거 나의 첫 오감도 시리즈는
이렇게 통합적으로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끝나고 나면 이게 이제 예비 같은 거예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 뭐 문학, 비문학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화작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그러니까 오전에 빨리 매산문이나 매산비를 먼저 아무거나 먼저 하나를 정해서 하나를 뭐 이렇게 오전에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윤혜정의 나비 효과를 보고 오감도 시리즈를 풀고 국어를 끝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이 국어 같은 경우도 미리 준비한 친구들은 사실은, 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고1하고 겹쳐요. 고1하고 겹치는데, 고1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고1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번에 제 딸한테, 지원이한테 이거를, 제가 한번 권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책은 다 사놨는데, 아직 아이한테 정확하게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고 부담스럽고 이래서 공부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살려고 해요. 저자는 국어의 기술, 이라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네이버나 뭐 이런 데다가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 이렇게 좀 빡빡 민 남자분이 한 분 나오세요. 네, 그 선생님의, 그 국어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 신사고에서 나왔고, 제가 일단 다 구입은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책과 이 선생님의 강의를 좀 이렇게 들어보고, 이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약간 다른 방향에서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지연이는 윤혜정 선생님의 강의를 다 들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이제 모의고사 문제집도 거의 뭐 한 권 이상 뭐 그 기출문제 나온 것들을 거의 한 2권 정도는 푸른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뭐 점수가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번에 잘 봤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모의고사 그 시험 점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별로 확인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모의고사 점수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래봐야 뭐 그 점수가 고3 때 가서 그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점점 플러스를 해간다라는 걸로 점수에 1위 1배 하지 않기로, 예, 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작자가 이혜황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작가 소개를 보면, 제가 뭐 작가 소개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여기에 보면 고졸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그 대학교 3학년 때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얻은 깨달음을 책으로 내셨대요. 그런데 완전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가 돼요, 이 책이.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그 학력은 고려대학교 물리치료학과 수석 졸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지금 다시 그냥 컴퓨터과학과에 재학 중이시라고 해요. 한국통신방송통신대학교. 근데 이분은 제가 지금 국어의 기술만 해도 0, 1, 2 총 3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0만 사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고, 일단 다른 책들은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만. 네, 오늘 하나만 하죠. 자, 이 책이 제가 지금 어차피 고1 때 가서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렇게 학습 계획이 날마다 이렇게 30일 분량이 적어져 있어요. 그리고 30일 분량이 제한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6일 만에 한 권을 끝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운문, 산문, 독서, 뭐, 화법, 뭐 장문, 문법 이런 식으로 해갖고 6일 만에 한 권을 끝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고3이나 이제 총정리하는 아이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저희 아이들은 이제 개념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30일 코스를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1일차가요, 여러분. 봐봐요. 여기 이렇게 차례가 지금 보여요. 1일차가 20페이지까지예요. 그리고 2일차가 34, 42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앞에는 지금 이게 왜 제가 하루에 이틀만 공부해도 일주일, 그러니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틀 정도만 공부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이제 쓰는 게 전부 다 말로 하는 그런 구어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래 가사만 남아 이게 시가 된 거지. 그러니 겁먹을 필요 없어. 노래 가사를 음미하듯 시도 음미할 수 있어. 여러분, 시는 노래 가사고, 이 아이유의 노래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시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 부터 시작해서 여기 앞에 들어가는 부분이
시인은 감정을 이제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한다 해놓고, 슬픔이라고 다 같은 슬픔이 아니다. 파란색이라고 다 같은 파란색이 아니야. 위 이미지처럼 그 빛깔은 수없이 많기 때문이야. 파랗다, 퍼렇다, 푸르타, 검푸르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구어체로 설명을 되게 잘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들어가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해놓고 좀 설명을 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운문을 공부를 시킬 건지 이렇게 해서 쭉 각각 예문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를 시작하자 이러면서 바로 문제풀이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야, 이거 나 보여주지도 않으신데 어떻게 문제 풀지? 그냥 한번 풀어보라고요. 그냥 한번 풀어봐. 그냥 한번 읽잖아. 네 생각대로 해봐. 틀려도 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풀어본 다음에 저는 이게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해설을 다 공부하고 여러분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국어를 그렇게 수능에서 내가 한 번도 안 배운 문제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직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직관력을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다 공부한 것들은 당연히 남들도 다 잘 보니까 내가 국어의 감을 키우려면 처음 생전 보는 시를 읽고 내가 문제를 한번 풀 수 있나 보는 거죠. 아, 이걸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해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을 부탁해가지고 시를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너무 많다. 주제를 찾는 게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다 반영을 해서 한 년 한 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묶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시를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분석을 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분석을 가지고 여기에 또 문제 해부에서 그 앞에 있는 문제 세 문제 있죠. 그거를 해부해서 하나하나 진짜 자세하게 잘 해놨어요.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 그 다음에 표현상에서 이런 형식이 있어. 그리고 공간갑적 표현에 유명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대표적인 표현이니까 알아도 이게 기출문제에서 다 꺼낸 그런 자료들이라서 글쎄요, 저는 되게 뭐라 그래? 여울에 제가 맨날 여울에 했잖아요. 중학교 때. 또 말이 길어져가지고 큰일 났네. 여울에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여울에 했던 그거에 거의 고등 수능판. 네. 그래서 저 너무 반가웠어요. 이 책을 하나하나 제가 다 뜯어보고 샀는데,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그래서 중3이지만 나는 우리 아이들은 제가 작년에 이걸 몰라서 못 시켰어요. 그런데 전 올해 시켜도 상관이 없거든요, 여러분. 고1인데 뭐. 지원이한테.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3이고 중학교 국어를 어느 정도 내 아이가 잘했어. 그러면 이거 말로 설명되어 있는 거니까 국어의 기술 0편부터 1, 2까지 있어요. 근데 0편부터 보다 보면 문학이 해결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화작하고 독서하고 문법까지 있는 거니까 아주 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어떤 이론적인 것들은 이 안에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세요. 이해황 이자 해자 황자. 네. 처음에 좀 이력이 좀 특이하셔가지고 그랬는데 그냥 책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는 이력을 보고 뭐 사거나 뭐 대학을 어디 나왔나 이런 걸 보고 사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제 마음에 들은 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출문제를 30일 만에 완성을 할 수 있는 거고 혼자서 공부할 수 있게끔 구어체 설명이 돼 있고 모르면 유튜브로 질문을 유튜브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기 때문에 댓글로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했기 때문에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내 아이가 아직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서점 가서 책을 확인했더니. 근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제 아이가 처음에 좀 한 번도 안 한 아이들은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냐면 수능형 문제, 기출문제로 이제 분석을 한 거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돌지 않고 바로 기출문제부터 보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매산문, 매산비 이거 혹시 나 너무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너무 분산됐어. 그럼 그중에 이 중에 제일 하고 싶은 건 솔직히 국어의 기술 이거예요. 저도 지원이한테 딴 거 다 제껴두고 국어의 기술 이 안에 기출문제가 충분히 있으니까 기출문제로 분석해서 감을 좀 잡고 그러한 것이 시간이 네가 남으면 지원이는 이제 예비는 아니고 매산문 시리즈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산문이나 매산비는 늘 하루에 한 세 지문씩은 읽고 분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영자 신문 이런 거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걸로 여러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국어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영상 찍은 거예요. 여러분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 국어의 기술이라는 책 때문에 제가 영상을 좀 찍었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내가 외산부 매산비 안 하고 국어의 기술 정도만 할 거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나서 교과서 시간이 남으면 교과서 예습을 좀 하는 것도 좋아요. 중간고사를 위해서 뭐 1월 정도부터, 뭐 아니면 2월 달부터는 교과서 예습을 들어가겠다. 1월 달까지는 국어의 기술을 다 끝내고 2월부터는 교과서 예습을 다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잡으셔도 좋고, 여러분이 하기 나름인 거예요. 이거 계획 잡는 거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아이들 상황이 다 다르니까 엄마랑 아이랑 잘 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좀 골라볼까 해서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내가 1월 달까지는 뭘 하고 2월 달에는 뭘 하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 교과서 예습은 한 번 정도 하고 들어가면, 아이가 이 교과서 예습 여러분 어디서 해요? 아시죠, 여러분? EBSI의 과목별로 국영수 정도는 출판사별로 다 교과서 강의가 있어요. 너무 좋아. 저는 이거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험 때도 다 교과서별로 다 강의해 주시고, 진짜 EBS 짱. 네. 그렇게, 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은 여러분, 사실 고1 기준으로는, 과학을 정말로 뭐 노베스, 나는 중학교 때 과학을 완전 놀았다. 막 이러면 과학을 좀, 차분히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되게 어렵잖아요. 과학이라는 게. 저한테 제가 어려워서 그런가 봐요. 제가 과학을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서적 같은 거 많이 읽은 아이들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저희 딸 같은 경우도 통합과학은 제가 공부를 많이 안 시켰는데, 학교에서 이제 이런 과학은 제가 왜 이렇게 그냥 하루 2시간 정도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지금 중3의 경우에요, 여러분. 고1, 2는 또 달라지는데, 중3의 경우는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도 요즘 그랬지만 수행의 비중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얼마나 갈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뭐 이런 지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못 봐도 수행 갖고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실험이고 막 이렇게 보고서 쓰고 또 뭐 조사해 오고 막 이런 수행이요. 그래서 그런 수행 비중이 좀 높은 과목 중에 하나가 과학이기 때문에 저는 딴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아직 계열 분리, 그러니까 뭐 원래 통합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과탐 사탐 분리해서 듣는 시기가 2학년이니까 아직은 여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영수, 그러니까 수학, 영어, 국어 순서대로 좀 더 몰입을 했으면 좋겠고, 과학은 저는 그냥 내신 개념을 선행하는 정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뭐 하루 2시간씩 뭐 일주일에 2번만 하겠다. 아니면 뭐 주말에 한 번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알아서 정하시고, 내신 개념을 선행하는데 EBSI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교과서 강의, 그거에 이용해서 그냥 강의 듣고 정리를 내 나름대로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문제는 여러분 고등에도 완자가 있어요. 완자 괜찮고, 그 다음에 O2도 당연히 고등 거 있죠. O2 정도만. 네, 그 위에 레벨 문제들은 보면 너무 공부하기 싫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도 안 샀어요. 예.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수능은요, 고3 때 사설, 제가 왜 승준이 같은 경우는 물리화학 이런 거 했잖아요.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때 그 사설 대치동 선생님들의 인강 있죠. 그 인강 커리를 타는 게 오히려 거기서 그런 이 수능에 맞게끔 분석해 놓은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현강을 저희 아이는 들었는데 매주 갔다 올 때마다 이만큼씩 갖고 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먼저 있잖아요. 너무 먼저 걱정하지 마세요, 과학은. 네. 저는 물론 양이 많아서 고1 여름방학 요때부터는 하면 좋긴 좋아요. 이제 과탐 쪽으로 선택할 친구들은 꾸준히 이제 책을 좀 읽다가. 근데 이제 지금 중3 아이들이 뭘 배우지도 않았는데 물리화학은 막 선행하고, 그러니까 배우지 않았다는 건 제 기준이겠지만, 네, 저는 그런 아이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해서, 네, 그냥 요 정도로 여러분 설명을 드릴게요, 과학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국어에 꼭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해놓고 아이랑 한번 이렇게 해서 너는 어느 방법이 제일 좋겠니? 하고 한번 서점 가서 책도 아이가 다 보게 하고 요런 게 있고 근데 다는 못해요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말고 이렇게 뭐 매산문 시리즈와 윤혜정을 묶던지 아니면 국어의 기술만 한 달 하고 그 다음 달에 교과서 예습을 하던지 뭐 매산문과 국어의 기술을 묶던지 네. 저는 지원이한테는 지금 매산문하고 국어의 기술을 묶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1월 달 정도까지 좀 완성을 해보자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월에는 2학년 거 예습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걸 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윤혜정님의 나비 효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딸은 너무나 많은 문제집이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겪었을 때 그냥 제가 고 수준에서 제가 좋았던 제가 요 정도로 하면 괜찮았던 것들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더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거 선택하시면 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국어까지 과학까지 네 과학은 별로 내용 없죠. 제가 몰라요 잘. 네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할게요 여러분. 어떻게 또 너무 길어졌어. 어떻게 편집하니? 큰일 났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중3 거 이어서 좀 고1 거는 또 한 템포 좀 쉬었다가 여러분 예쁘게 또 다시 생각해보고 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